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즐겨 먹던 양배추는 지중해 연안 및 소아시아가 원산지로 우리나라에는 19세기 말경에 중국인에 의해 전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양배추는 미국 타임지에 의해 세계 3대 장수식품으로 선정되었지요. 오늘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양배추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양배추 하면 위 건강에 좋다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뿐이 아니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양배추로 건강을 지키셨으면 합니다. 양배추는 위장 보호 효과로 섭취하는 사례 이외에도 값이 저렴해서 양을 불리기 위한 목적의 채소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육볶음, 낙지볶음 등 고기 및 가공품 등을 이용한 볶음 요리들에서 양을 불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채소이며 샐러드에서도 가장 주된 채소 비율을 차지하지요. 양배추에 함유된 영양소를 간단히 정리하면 양배추 한 컵 약 100g에는 비타민C가 하루 필요한 기준치의 61%, 비타민 K는 95%, 엽산이 11%, 칼슘이 4%, 철분이 3%, 마그네슘이 3%, 칼륨이 5% 등의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양배추는 체중 감량 다이어트 식품이라 불리는데요. 섬유질 함량이 많고 칼로리는 100g에 25kcal에 불과하여 포만감을 주고 허기를 늦추며 변비 개선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비만으로 고민인 분이라면 당장 양배추 수프 시도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양배추가 오래전부터 위궤양 치료에 복용되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양배추는 위염, 위궤양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위장약이나 제산제 대신 양배추를 먹거나 즙을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양배추의 설포라판 등의 성분이 위염 및 위암의 원인인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고 위 점막의 손상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위궤양 치료제를 복용했을 때 42일 정도 걸리던 것이 양배추 주스로 평균 7.3일 복용으로 같은 효과가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실제로 양배추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위암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양배추의 독특한 향으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천연 치료제로 아주 좋습니다. 특히 붉은 양배추에는 비타민 K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뇌 기능과 집중도를 올리며 신경 손상을 막고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막는 데 효과적이랍니다. 또한 나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주름과 피부 노화 개선에 아주 좋습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A 레티놀이 항산화제로서 활성산소로 인한 주름과 노화 피부를 개선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 해독에 문제가 있으신 분에게 특히 좋은 식품인데요.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C와 황이 활성산소와 요산으로 인한 독성을 제거하고 식물 호르몬인 인돌3카비놀은 암세포 성장을 늦추게 하며 간 독성을 제거하고 몸의 해독 기능을 높인다고 하니 저렴하면서 효과 좋은 양배추 즐겨 드시길 바랍니다. 미국암협회에서는 암 발병 위험도를 낮추는 음식으로 십자화과 채소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양배추 또한 십자화 채소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항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 잎을 으깬 후 이마에 펴바르고 천으로 덮어놓으면 두통이 가라앉는 효과가 있으며 만성 두통이라면 하루 25에서 50ml의 양배추 주스를 마셔보세요. 양배추 주스는 숙취 해소에도 좋으며 비타민 K가 풍부하여 뼈 건강에도 좋으니 특히 나이 들어가면서는 식탁에 양배추를 올리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당뇨병 환자,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수술이 예정된 사람 등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도 일주일에 2~3번 한 컵 약 150g 정도씩 먹는 것은 괜찮다 합니다. 양배추를 선택할 때는 푸른 양배추보다는 붉은 양배추가 좋습니다. 붉은 양배추에는 비타민C가 푸른 양배추보다 약 2배로 오렌지보다 더 많으며 비타민 A도 푸른 양배추보다 10배 더 많고 철분 역시 푸른 양배추보다 2배 더 많으며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역시 푸른 양배추에는 없고 붉은 양배추에만 있다고 하니 놀랍지 않나요? 앞으로 푸른 양배추보다 붉은 양배추를 선택하셔야겠죠? 그런데 조리법에 따라 영양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생양배추보다 삶은 양배추는 채소의 질긴 섬유질이 분해되어 신체가 영양분을 소화하고 흡수하기에 더 용이하답니다. 또한 혈액응고와 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K가 생양배추 대비 3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삶으면 열에 약한 비타민 U,
비타민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이 상당 부분 파괴될 수 있으니 끓는 물에 넣고 3분 이내로 삶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는 단맛이 나는 채소류로 해충이 잘 꼬이는 편이라 과거에는 독한 가루제에 농약을 뿌려가며 농사를 지었으나 현재는 약이 발전하여 일반 방제와 마찬가지로 물에 희석하여 연면 살포하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답니다. 또한 양배추는 배추와 마찬가지로 겉으로 한 장씩 겹겹이 자라는 게 아니라 속에서 송잎이 생겨 차오르며 결구되며 자라는 채소이므로 겉잎을 떼어내고 간단히 씻어 먹으면 농약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또한 양배추 뿌리는 일찍 상하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려면 통째로 두지 말고 절반 이상으로 갈라서 뿌리를 도려내고 종이로 싸서 냉장 보관하면 오래갑니다. 양배추를 매일 먹으면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으며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소화기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비타민C가 풍부하여 활성산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부터 붉은 양배추를 식탁에서 빠뜨리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양배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